형들, 터보 퀀트 때문에 삼성전자 팔려고 했지. 나도 솔직히 처음엔 시겁했어. 근데 숫자를 까보니까 이거 완전 반대야. 구글이 터보 퀀트 발표하자마자 삼성,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시총 합쳐서 109조가 날아갔어. 반도체 끝났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근데 형들, 그 뒤에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오히려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어. 지금부터 이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줄 건데, 이거 모르고 삼성전자 던지면 형들이 지금까지 버틴 게 다 물거품이야. 3월 25일에 구글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을 발표했어. 이름부터 좀 무섭지? 터보의 퀀트. 뭔가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게 터진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가 사용하는 메모장 크기를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천천히 풀어줄게. AI가 뭔가를 생각할 때 있잖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요약 노트 만들듯이 AI도 중간중간 메모를 해놔. 아까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었지. 방금 이 데이터를 처리했으니까 다음엔 저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남기는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KV 캐시라고 하는데 그냥 AI의 메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메모장이 어디에 저장되냐면 바로 메모리, 즉 반도체에 저장돼. AI가 똑똑해질수록 기억해야 할 게 많아지니까 메모장이 점점 두꺼워지고 그만큼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했던 거야. 챗 GPT 같은 AI한테 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메모장이 빵빵해지면서 메모리를 잡아먹는 구조인 거지. 그런데 구글이 이 메모장을 압축 파일처럼 확 줄여버린 거야. 두꺼운 백과사전을 얇은 포켓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메모장이 작아지면 뭐가 달라지냐? 당연히 그걸 저장할 노트북이 덜 필요하잖아. 여기서 노트북이 뭐냐면 메모리, 즉 반도체야. 예를 들어서 원래 AI 서버 하나에 메모리 칩을 10개 꽂아야 했다면 터보 퀀트 쓰면 2개만 꽂아도 돌아가는 거지. 거기에 동시 연산 속도까지 최대 8배나 빨라졌어. 같은 일을 하는데 메모리는 6분의 1만 쓰고 속도는 8배 빨라진다? 시장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겠어? 아, 메모리 덜 써도 되는 거잖아. 반도체 끝났다. 딱 이 한 줄짜리 단순한 해석이 시장을 집어삼킨 거야. 뉴스데스크에서도 특보가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반도체 대폭락, 삼성전자 끝났다 이런 제목이 난리였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합쳐서 109조 원이 증발해버렸어. 하루 만에 109조. 이게 얼마냐면 웬만한 대기업 한 곳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돈이야. 하루 만에 그게 통째로 공기중으로 사라진 거야. 삼성전자 한 종목만 봐도 외국인이 3월 한 달 동안 15.6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어. 15.6조. 역대급 매도 물량이야.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켜보면 그날 캔들이 절벽처럼 뚜껑 있어. 그 꺾인 만큼이 계좌에서 빠진 돈이야. 1,000만 원 들고 있었으면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이 녹아내린 셈이지. 당연히 기사가 쏟아졌어. 반도체 시대 끝났다. 메모리 수요 급감 불가피. 삼성전자 추가 하락 가능성. HBM 신화 무너지나? 포털뉴스 메인에 이런 제목들이 줄줄이 올라왔고 증권사 리포트마다 경고등이 켜졌어.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삼전 팔아야 되냐 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댓글창은 패닉 그 자체였지. 나 2천만 원 물려있는데 어떡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이런 글이 수백 개씩 올라왔어. 형들 이거 보고 속 안 뒤집어졌어?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하루에 이만큼 빠지면 잠이 오겠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멘탈이 핑핑 돌아가는 거지. 가족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 마음 나도 똑같이 느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런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는 거야.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팩트부터 바로잡아야 돼. 터보 퀀트 뉴스를 전한 일부 채널에서 메모리 사용량 16분의 1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숫자야. 실제로는 6분의 1이야.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16분의 1이면 거의 안 쓰는 수준이거든. 100GB 쓰던 걸 6GB만 쓴다는 건데 그 정도면 사실상 메모리가 필요 없는 수준이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고 6분의 1도 물론 엄청난 절감이야. 100GB를 17GB로 줄이는 거니까. 하지만 16분의 1과는 체급 자체가 달라. 공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팩트가 이렇게 중요해. 잘못된 숫자에 잘못된 공포가 얹어지면 잘못된 판단이 나오거든. 계좌가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봐. 구글이 이 기술을 왜 오픈소스로 풀었을까? 돈 되는 기술이면 혼자 쓰면 되잖아. 아마존한테도 MS한테도 안 주고 독점하면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건데 왜 전 세계한테 공짜로 나눠줬을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구글이 자선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잖아. 여기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 이 질문에 답하면 터보콘트가 악재가 아닌 이유가 바로 보여. 그리고 형들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진짜 논리가 나와. 형들, 메모리를 적게 써도 되면 메모리가 덜 팔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상식적으로 맞는 거 같지? 메모리 6분의 1만 쓰면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6분의 1만 팔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 논리 역사적으로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진짜야. 내가 지금부터 세 가지 사례를 보여줄 건데 이거 듣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뀔 거야. 첫 번째, 압축 파일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봐. zip 파일, rzip, 반디집 이런 거 있잖아. 1기가짜리 파일을 200메가로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하드디스크가 덜 필요해졌어야 하잖아. 같은 용량에 5배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하드디스크 시장이 5분의 1로 줄었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저장장치 시장이 폭발했어. 왜냐하면 파일이 가벼워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저장하기 시작한 거야. 압축하면 용량 남네? 그러면 사진 더 찍자, 동영상도 더 만들자, 게임도 더 깔자. 압축 기술이 저장 비용을 낮추니까 사람들 행동이 바뀐 거지. 아끼자가 아니라 더 쓰자로. 결과적으로 하드디스크 시장은 줄어들기는커녕 수십 배로 커졌어. 두 번째, 자동차 연비 이야기야. 옛날에 리터당 10km 가던 차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20km를 가게 됐어. 같은 거리를 가는데 기름이 반만 들어. 그러면 주유비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자동차가 덜 팔렸어야 맞지? 차 한 대로 충분하니까 두 대째는 안 사겠다. 이래야 하잖아. 전혀 아니야. 오히려 차가 더 팔렸어. 왜? 연비가 좋으니까 유지비 부담이 줄어들었잖아. 기름값 부담 때문에 차를 못 사던 사람들이 한 달 기름값이 이 정도면 나도 차 한 대 뽑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시장에 새로 들어온 거야. 기존에 차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기름값 부담 없으니까 SUV로 바꿀까? 하면서 더 큰 차를 사고 결국 파이 자체가 커져버린 거지. 효율이 올라갔는데 시장이 줄어든 게 아니라 폭발한 거야. 세 번째, 형들, 이건 직접 경험한 거잖아. 딥시크 기억나지? 올해 초에 딥시크가 나왔을 때 시장이 뭐라고 했어? AI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비싼 엔비디아 칩 안 사도 된다. 반도체 끝났다. 이때도 반도체주가 쭉 빠졌잖아. 엔비디아가 하루에 몇십조 날아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맞았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 직접 봤잖아. 딥시크가 AI 비용을 낮춰버리니까 나도 AI 써볼까? 하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더 터졌지. 딥시크 때 겁먹고 판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겠어? 올라간 주가를 밑에서 쳐다보고 있을 거야. 패턴이 보이지? 효율화 기술이 나오면 시장은 항상 수요가 줄어든다고 패닉해. 근데 실제로는 비용이 내려가니까 더 많은 사람이 쓰기 시작하고 전체 수요가 폭발하는 거야. 압축 파일 때도 그랬고 자동차 때도 그랬고 딥시크 때도 그랬어. 이걸 경제학에서는 제본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름은 몰라도 돼. 핵심은 간단해. 싸지면 더 많이 쓴다. 터보컨트도 똑같은 거야. 잠깐, 그래도 메모리 덜 쓰면 덜 파는 거 아니냐고 아직도 생각할 수 있잖아. 자, 여기서 핵심인데 숫자로 보면 이 생각이 왜 틀렸는지 바로 나와. 구글 클라우드 부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4, 5년 안에 AI 용량을 1000배 늘려야 한다고 했어. 1000배. 형들, 이 숫자 한번 곱씹어봐. 지금 AI가 쓰는 컴퓨팅 자원에 1000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도 4, 5년 안에. 거기에 6개월마다 컴퓨팅 성능을 2배씩 확장하겠다는 로드맵까지 공개했어. 이게 구글이 직접 밝힌 계획이야.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투자 계획이라고. 이거 들으면 소름 돋을 건데 터보컨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였다고 했잖아. 좋아, 줄였어. 그러면 1000배에서 6분의 1로 효율화하면 얼마가 남아? 계산기 두드려 볼게. 1000 나누기 6, 167배야.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167배가 줄어든 게 아니야. 167배가 더 필요한 거야. 원래 1000배를 늘려야 했는데 터보컨트 덕분에 167배만 늘리면 된다? 그게 줄어든 것처럼 들려? 지금보다 167배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6분의 1로 줄여도 지금의 167배야. 이게 진짜 숫자야. 시장이 패닉한 6분의 1 절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현실. 이게 구글이 터보컨트를 오픈소스로
카타스트로프는 진짜 이유야. 구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구글은 AI 시장 자체가 커져야 돈을 벌어. 클라우드도 팔고 광고도 팔고 제미나이 구독도 팔아야 하잖아. 심지어 최근에 애플이 독자 AI를 포기하고 구글 제미나이랑 손잡았거든?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아이폰에까지 제미나이가 깔리는 거야. 그러면 AI를 쓰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 AI 시장이 커지려면 뭐가 필요해? 비용이 내려가야 돼. 지금은 AI를 운영하는데 서버비가 너무 비싸서 대기업이나 쓸 수 있거든? 근데 터보컨트로 비용이 6분의 1로 내려가면 AI 엄두도 못 내던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 심지어 동네 병원이나 학원 같은 소규모 사업자까지 AI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요즘 뜨는 에이전틱 AI라고 AI가 사람처럼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보급되려면 서버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야 하거든? 터보컨트가 딱 그 문턱을 낮춰주는 거지. 쓰는 사람이 10배, 20배로 들면 한 명당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전체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폭발하는 거야. 경쟁률로 비유하면 이거야. 서울대 경쟁률이 1000대 1이었는데 110대 1로 내려갔어. 그러면 서울대가 쉬워진 거야? 아니잖아. 서울대는 여전히 서울대야. 합격하려면 최고 수준의 실력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삼성이 만드는 HBM 같은 초고속 메모리칩, AI 두뇌에 들어가는 이 최고급 메모리는 아무리 효율화해도 부족해. 올해 2월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에 성공했고 엔비디아 차세대 GPU인 베라루빈의 탑재가 확정됐어.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서울대 문이 닫히는 게 아니듯이 터보컨트가 나왔다고 삼성 HBM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AI 시장이 커지면 HBM을 찾는 곳은 더 많아져. 모건 스탠리도 같은 논리를 냈어. 비용이 내려가면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러면 메모리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다. 이건 월가 최고 투자은행이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야. 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전망이라고. 그리고 이 전망이 왜 중요하냐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265조 원으로 봤거든? 증권사 전망 중에 제일 높아. 이 회사가 터보컨트를 분석한 다음에 이 숫자를 낸 거야. 터보컨트가 진짜 악재였으면 전망치를 낮췄겠지. 근데 오히려 수요 늘어난다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보자. 빅테크 사사 아마존, 구글, MS 메타가 올해 AI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 합쳐서 982조 원이야. 숫자로 보면 1000조 원 가까이를 AI에 쏟아붓고 있는 거야. 하나씩 볼게. 메타가 720억 달러를 AI에 때려넣어. 아마존이 500억 달러, 구글이 4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3곳이나 새로 지어. MS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고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상당 부분이 서버 구축에 들어가고 서버 안에는 뭐가 들어가? 메모리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바로 그 반도체. 이 회사들이 메모리 앞으로 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00조 원을 쓰겠어? 절대 아니지. 이 1000조 원짜리 베팅이 말해주는 거야. 빅테크들은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감당이 안 될 만큼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MS 구매 임원진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SK하이닉스한테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했어. 앞으로 몇 년치 메모리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거야. 메모리가 남아돌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래서 형들 계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 메모리 팔 곳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거야. 터보컨트는 메모리 수요를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AI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기술이야. 파이가 커지는데 삼성전자 몫이 줄어들 리가 없잖아.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전체 칩 공급량이 완판됐어. 디램이고 HBM이고 낸드고 전부 주문이 다 찼다고. 이게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의 모습이야? 아니잖아. 좋아, 터보컨트가 악재가 아닌 건 알겠어.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데 논리로 괜찮다고 느끼는 거랑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실제로 괜찮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 빼고 팩트만 깐다. 4월 7일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38조에서 40조 원이야.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2025년에 삼성전자가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었거든. 근데 2026년은 1분기 석 달 만에 거의 그 수준을 찍는 거야.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 500% 증가, 5배야. 작년에 1만원 벌던 가게가
올해 같은 기간에 5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봐. 이건 그냥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장사가 폭발한 거지. 그리고 이게 1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2분기 전망은 51조 원이야. 1분기보다 11조가 더 올라가. 분기마다 실적이 계단식으로 뛰는 구조라는 거지. 연간으로 보면 키움증권이 200조, 하나증권이 229조, 모건 스탠리는 265조까지 전망했어. 이거 단위가 조야 조. 2025년에 43조 벌었는데 2026년에는 최소 200조에서 최대 265조를 벌 수 있다는 거야. 5배에서 6배가 뛴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잘 버는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 삼성전자 선행 PER이 5배에서 6배야. PER이 뭐냐면 회사가 번 돈만 모아서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몇 년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야. 삼성전자는 5년이면 회사 값을 다 뽑아. 치킨집을 하나 인수한다고 생각해봐. 5년 동안 벌어서 투자금을 다 회수하는 가게가 있고 23년 걸리는 가게가 있어. 어디에 투자하겠어? 당연히 5년짜리잖아. 근데 지금 시장은 23년짜리인 TSMC한테 프리미엄을 주고 5년짜리인 삼성전자는 할인하고 있어.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이 TSMC의 4분의 1 가격이야. 이게 말이 돼? 숫자로 보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최고 32만 원까지 올려놨어. KB증권이 32만 원으로 최고고 하나증권이 30만 원, 미래에셋이 30만 원이야. 지금 삼성전자가 18만 3,100원이야. 형들, 가장 낮은 목표가 기준으로도 50%, 높은 기준으로는 75%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엔진이 뭔지 하나씩 뜯어보자. 첫 번째 엔진, HBM사. 삼성전자가 2026년 2월에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어. HBM사가 뭐냐면 AI 두뇌에 들어가는 초고속 메모리 칩이야. 보통 메모리가 일반 도로라면 HBM사는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야. 데이터를 그만큼 빠르게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거지. 이게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베라 루빈의 탑재가 확정됐고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야. 두 번째 엔진,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남의 설계를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 공장이야. 이게 2025년에 가동률이 50% 이하였어. 공장 절반이 놀고 있었단 소리야. 근데 1분기에 80%를 돌파했어. 일부 공정은 90%까지 올라갔고 여기에 테슬라하고 23조 원짜리 대형 장기 계약도 맺었어. 8년 6개월 동안 테슬라 AI 칩을 전담 생산하는 계약이야. 이나노 공정 수율도 60%대에 진입했고 퀄컴이나 AMD, 구글이랑도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이야.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흑자 전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세 번째 엔진, 메모리 가격 폭등. 디램 가격이 전년 대비 145%에서 148% 상승 전망이야. 거의 2.5배 뛰는 거지. 낸드도 105%에서 135% 올라. 서버용 디램은 빅테크한테 전분기 대비 최대 70% 인상을 제시하고 있고 물건 가격이 2배 이상 뛰는데 파는 사람이 손해볼 수가 없잖아. 만드는 족족 팔리는 구조야. 형들, 삼성전자가 올해 시설 투자하고 R&D에 110조 원을 때려넣어. 역대 최대야. 작년 90조에서 22%나 늘렸어. 평택 5공장 짓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연내 가동이 목표야. 회사가 돈이 없거나 미래가 불안하면 이렇게 못해. 지갑을 활짝 열었다는 건 삼성 스스로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확신한다는 뜻이야. 삼성은 지금 공격 모드야. 정리하자. 터보퀀트 악재 아니야. 실적 역대급이야. 밸류에이션 거의 공짜 수준이야. 근데 형들, 나도 솔직히 말할게. 다 좋은 소리만 해주면 그건 유튜브지 투자 조언이 아니야. 좋은 소리만 하는 채널은 세상에 널렸어. 나는 진짜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위험한 것도 있는 그대로 말해줄게. 지금 삼성전자에 진짜 위험한 게 하나 있어. 전쟁이야. 2월 28일에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타격했어. 그 여파가 어떻게 됐냐면 코스피가 6,400에서 4,873까지 곤두박질 쳤어. 하루아침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사이드카도 여러 번 걸렸어.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어. 한 달 기준 역대 최대 매도야.
그 중에 삼성전자만 15.6조 원이 빠져나갔어. SK하이닉스도 6.3조 원이 빠졌고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를 투매한 거지. 환율도 부담이야. 원달러 환율이 1,515원대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지. 이게 왜 문제냐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한국 주식을 달러로 바꿔가야 하는데 환율이 높으면 같은 수익을 내도 달러로 바꾸면 덜 남아. 그러니까 한국 주식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야. 브렌트유도 72달러대에서 100달러대로 급등했고 유가가 오르면 기업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부담이야. 20만원대의 매물대도 있어. 예전에 20만원 근처에서 산 사람들이 많거든. 오래 물렸던 사람들이 본전만 되면 팔려고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주가가 20만원에 접근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 이 벽을 뚫어야 진짜 상승이 시작되는 거야. 형들, 삼성전자 들고 밤에 잠 잘 오냐? 솔직히 안 오잖아. 전쟁 터지고 주가 빠지고 환율 치솟고 핸드폰 켤 때마다 빨간불 뜨면 심장이 철렁하잖아. 근데 생각해봐. 주식 투자하면서 가격이 싸졌을 때 마음 편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없잖아. 원래 저점은 무서운 거야. 편안하면 그건 이미 많이 오른 거고, 불안하면 오히려 아직 싼 거야. 그게 투자의 역설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위험한 건 전쟁밖에 없어. 다시 한번 말할게. 전쟁 밖에 없어. 실적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기술이 뒤처진 것도 아니고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니야. 터보컨트가 악재인 것도 아니었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제 돈 버는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유일한 변수가 전쟁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전쟁만 안정되면 다 풀린다는 뜻이야. 그리고 실제로 전쟁 와중에도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어. 주가는 빠졌는데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은 더 늘어났다는 거야.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지. 전쟁 협상도 진행 중이고 과거 패턴을 보면 전쟁 초기에 하루 10%씩 빠지다가 변동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V자 반등이 왔어. 코스피도 이미 4,873 바닥을 찍고 5,479까지 회복하고 있고 3월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5.6조 원어치 팔았잖아. 근데 4월 3일 하루 만에 6% 올랐지. 18만 3,100원으로 마감했어.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서 던질 때 주었으면 그게 바로 기회였던 거야. 좋아. 리스크도 봤어. 이제 결론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정리 들어간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 줄게. 첫 번째, 터보컨트는 악재가 아니라 기회의 증거야. 효율화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린다는 건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어. 압축 파일이 나왔을 때 저장 장치 수요가 줄었어? 아니야, 폭발했어. 자동차 연비가 좋아졌을 때 자동차 판매가 줄었어? 아니야, 더 늘었어. 딥시크 충격 때도 AI 효율화되면 반도체 수요 줄어든다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잖아. 역사가 계속 같은 답을 말해주고 있어. 구글이 AI 용량을 1000배 키워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6분의 1을 줄여봤자 167배가 더 필요한 거야. 메모리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구간에 들어선 거지. 두 번째, 숫자가 전부 말해주고 있어. 실적 역대급, PER 5배로 역대급 저평가, 목표가 대비 최대 75% 할인, HBM4 양산에 파운드리 회복에 메모리 가격 폭등까지 엔진이 전부 켜졌어. 빅테크가 올해 AI에만 982조를 쏟아붓는데 이 돈은 결국 반도체로 간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초입에 이 가격에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는 건 지금이 아니면 어려울 수 있어. 세 번째, 리스크는 전쟁 하나야. 실적도 기술도 수요도 전부 괜찮아. 전쟁만 안정되면 V자 반등 간다. 4월 7일 실적이 40조를 찍으면 그게 시장 심리가 전환되는 분수령이야. 전쟁 속에서도 이익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 형들, 여기서 팔면 진짜 후회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미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팔지 마. 터보콘트 공포에 바닥에서 버텼으면, 전쟁 패닉에서도 견뎠으면 지금 던질 이유가 없어.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면 분할로 조금씩 가져가.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사. 4월 7일 실적 확인하고 20만원 돌파할 때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마음도 편하고 평균 단가도 관리돼. 아직 삼성전자 없으면 지금 당장 안 사도 괜찮아. 4월 7일 실적 확인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아. 38조 이상 나오면 그게 강한 매수 신호야.
다만 솔직히 말하면 실적 나오고 나면 이미 주가가 올라 있을 수 있어. 그때 가서 그때 살 걸 하지 말고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봐. 체크 기준 정리해줄게. 1분기 영업이익 38조 이상이면 강한 매수 신호, 20만 원 돌파하면 본격 상승 시작이라고 보면 돼.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불안한 거 나도 안다. 전쟁도 무섭고 환율도 무섭고 계좌에 빨간불 뜰 때 속 쓰린 거 안다.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실적이 역대급이고 기술이 앞서가고 있고 가격이 이렇게까지 싼데 여기서 파는 게 맞아? 공포에 팔면 그게 바닥이야.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형들, 삼성전자 같이 가자.